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당원 초대석으로 우리 당원 한 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당원께서는 우리 열린민주당의 대변인을 맡아주신 김용섭 당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김용섭 당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섭이라고 합니다. 예, 답변이 굉장히 짧고 네. 명쾌합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김용섭 당원님 지금 이제 현재 우리 당의 대변인을 맡아주시기로 했는데요. 소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섭 당원님께서는 지난 20대, 21대인가요? 21대입니다. 네, 21대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우리 당에서 유일하게 정치 출마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 자세히 어떤 사연인지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기존에 정당 활동을 한 적이나 정치적인 어떤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네. 그냥 평범한 내 자녀의 아빠로 살아가다가 그때는 이제 아이가 3명이었지만 네 자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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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냥 가까운 이웃들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그냥 노력해 왔었는데 이게 개인의 노력으로는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법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을 하고 네, 완주까지 했던 겁니다. 네. 자, 이게 일반인의 입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했었을 때 출마를 결심하기까지는 사실은 주변의 걱정들도 많았을 테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경제적인 부분들도 큰 뭐 네. 부담이 좀 됐었을 텐데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당연히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셨고요. 네. 아내는 감사하게도 제가 그동안 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해왔는지를 너무 잘 알아서 네. 아내는 제가 가는 길을 믿고 지지해줬습니다. 네. 정말 멋있는 우리 당원님이시고 멋있는 뭐 사모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지금 출마했던 지역은 어디세요? 인천 서구갑입니다. 인천 서구 갑이요. 네.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아마 맞다 그때 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럼 그때 뭐 대표적으로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선거를 임할 때 그런 어떤 문구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거나 하진 않았고요. 네. 저는 그냥 본질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네. 사람을 살리는 정치. 네네. 그럼 지금까지는 그 반어적으로 네. 지금까지의 정치는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그렇겠지만 네. 제가 느끼기에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그런 자본주의 네.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공약들이 더 많았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인 뭐 말씀이었는데 네. 보통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특히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그 지역에 어떤 개발을 하겠다. 네. 아니면 뭐 지하철이 들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뭐 그 숨은 의미는 너희들의 집값을 올려줄 거고 그렇죠.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좀 네.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본질, 즉 사람이 목적이 되는 세상을 네. 한번 좀 꿈꿔보고 맞습니다. 싶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네요. 예. 네.
그러니까 공약이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어쨌든 집값을 올려주기 위한 공약인데 저는 오히려 지하철을 연장을 반대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네. 수도권에 집중된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분산을 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나눠야지 함께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 전에 제가 또 들은 얘기로는 지금 지하철 연장은 그렇게 좀 시급한 게 아니라 불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게 출퇴근하는데도 굉장히 좀 유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어떤 활동을 또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청라로 처음에 이사를 가서 저도 인천에서 서울까지 네. 하루에 4시간 가량을 출퇴근을 썼거든요. 네. 사실 하루에 4시간이면 뭐 6분의 1인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길 위해서 낭비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이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그때 선거 나갈 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마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2호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적자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철 자체가요. 네네. 네. 네, 그 지하철 적자 규모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어차피 청라까지 지하철이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이용객들이 있지만 절대 흑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닐 거고, 그리고 지하철 연장하는 데는 1조 이상의 보통 한 6개역 정도를 연장하는 비용을 보면 대략 1조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은 뭐 5년, 7년 얘기하지만 보통 보면 뭐 이래저래 지연이 되면 10년 가까이 걸리는데 네. 그거는 정말 실수요자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집값을 올리기 위한 공약인 것 같고, 네. 사실 그거 말고 당장 우리가 뭐 물론 이 기존에 있는 거라면 이용을 하겠지만 지하철 노선 한 번 깔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저는 수요 응답형 서비스인 수요 응답형. 네. 네.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류장이나 노선은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행복버스라고 네. 청라에서 한 10개 정류장에 서서 청라 주민들을 태워서 바로 강남으로 가는 그 서비스를 정확하게 모르 한 4년, 5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버스 10대 정도를 버스 10대가 아니라 네. 버스를 10개 정류장? 10개 정류장에서 사람 태워서 네, 바로 다이렉트로 청라에서 바로 강남역까지 네, 가는 맞습니다. 노선을 운영을 하셨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맞습니다. 네. 지역의 신청자를 받아서 직접 출퇴근하는 용도로 맞습니다. 이제 버스를 네. 운영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행복버스가 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직접 서울 강남행 버스 노선을 만든 겁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성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구 8만의 인천 청라국제도시. 어둠이 채 그치기 전 서울 강남행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영업용 버스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출범시킨 버스입니다. 청라에도 강남행 광역버스가 있지만 노선이 길어 2시간 이상 걸리자 만들어낸 겁니다. 출근 시간대 꽉 막힌 경인고속도로가 아닌 뻥 뚫린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해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용자들은 만족함을 표시합니다. 타자마자 이렇게 딱 편하게 쉬면서 잘 수 있고 정말 눈 딱 뜨면은 강남에 내려주니까 체력적으로도 되게 세이브가 되고 아침에 되게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적자. 지난 4일 시동을 건 행복버스는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45인승 버스 2대로 새벽 시간대 각 한 차례씩 강남으로 출발하는데 버스 요금보다 비싼 1인당 월 9만 9천 원을 받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버스 이용자는 22명으로 대당 월 2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시작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버스 운영을 위해 모든 이용자가 주식회사에 가입하는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삶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고요. 수익을 내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삶을 바꿀 수 있다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 아니더라도 30, 40대 평범한 아빠 엄마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그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편리했겠어요. 네, 뭐 처음에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당연히 요금은 대중교통 요금보다 좀 비쌌고, 네. 그리고 대중교통은 뭐 자주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이나 다니지만 그 행복버스라는 거는 딱 한 번만 가는 거니까 네. 물론 이용객들이 많을 때는 2번을 운행을 하긴 했는데 사실 청라에는 강남으로 출근하려면
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선이 없거든요. 네. 공원철도가 있긴 하지만 지하철역까지 너무 멀고 그래서 청라에서만 태워서 가면 일단 시간적으로도 막히지 않은 시간대에 갔으니까 1시간에서 뭐 많이 걸려도 1시간 반을 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앉아서 편안하게 갈 수 집 앞에서 있으니까. 그냥 주무시면서 네. 직장 바로 앞까지 내려드리니까 네, 네. 너무 편한 서비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지금 관심 갖고 계신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밀접형 공약 같은 것들 맞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시려고 했었고 네네. 실제로 근데 그러면 지금 5년 정도 운영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뭐 기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흑자를 보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적자를 보시고 결국은 뭐 손해를 보셔서 더 이상 유지를 못했던 건가요? 뭐 사실 그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정말 그 이웃들이 삶을 네.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의 절반을 줄여서 가정으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적자를 예상하기도 했었고 네. 실질적으로도 그걸 운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단 뭐 당연히 인건비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 일정한 비용을 받았지만 임차료를 내고 하느라 사실 몇 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러면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반대가 좀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버스 회사라든가 네네네. 뭐 그런 쪽에서의 어떤 뭐 압력이나 뭐 항의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처음에 그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이제 그때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개인으로 제가 처음에 서비스를 네. 시작했고요. 그때 서비스를 시작하고 한 달 반 만에 이제 기존 노선 버스 업체 사실은 강남으로 가는 버스가 전무하거든요. 네, 근데 네. 기존 노선 버스 업체가 고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네. 제가 이거를 사실 실질적으로 그 청라가 그때는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을 때였는데 서울로 청라로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행복버스 서비스라는 걸 알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버스 업체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해서 돈이 안 되지만 제가 이걸 해서 청라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그때 노선을 개설하면 네. 그때 저는 접겠다. 그리고 노선을 하시면 되지 네.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자기는 어쨌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셔서 사실 한 달 반, 2달이 안 돼서 접었었어요. 네. 네, 접고 다시 이제 직장으로 돌아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게 뭔가 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아무리 봐도 이게 법적으로 너무 기득권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운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운행을 할 수 없다라는 네네네. 거겠죠. 네. 그래서 그걸 뭔가 좀 회사를 설립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한 10개월여 만에 네. 다시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네. 다시 그 서비스를 시작했고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돼서 또 동일한 분이 전화를 오셔서 고소하겠다. 네.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고소하셔라. 네. 제가 감당하겠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저는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그 서비스를 제가 접을 때까지 뭐 그런 어떤 고소나 협박은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럼 회사를 그 행복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네. 회사까지 설립을 하셨었던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또 혹시 그 버스 서비스 말고 지역에서 또 어떤 활동들, 뭐 시민들이나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노력들도 해보신 게 있으실까요? 네, 뭐 버스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사람 냄새 나는 동네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은 현재는 나즈막한 언덕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카페라든지 다양한 공간들을 빌려서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공동체 상영이라고 해서 네. 뭐 그런 독립 영화라든지 네. 의미 있는 영화들을 제가 감독님을 모시거나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같이 영화를 보거나 이런 일들도 하고 했었습니다. 네. 참 되게 따뜻한 그 생각과 어떤 활동들을 하셨던 걸로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공동체 파괴 현상이다라고 네네. 보거든요.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네. 우리 동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저 영화 괜찮겠다라고 해갖고 335 모여가지고 어떤 네. 공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 맞습니다. 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을 양육하는 환경에도 훨씬 더 그렇죠. 좋고 네. 그다음에 범죄 예방에도 훨씬 네. 더 좋고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한두 번 알고 있는 우리 이웃인데 저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혹은 누가 해코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참 그
머릿속에 누구나 다 생각은 하고 꿈꾸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네. 내용이잖아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열린민주당 방송에서 당원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 우리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되셨을까요? 작년에 제가 사실 오래전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작년에 페이스북에 저도 사실 얼굴만 온라인상에서만 아는 네. 친구분인데 대표님의 그런 창당에 관련된 생각을 담은 글을 네. 공유를 하신 걸 제가 읽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도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간 이후에 정말 정치를 하려면 당이 있어야 되겠고 근데 네. 기존 정당에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창당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대표님의 창당에 관련된 글을 봤었고 네. 그 이후로 그냥 관심을 갖고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를 그냥 틈틈이 네. 그냥 뭐 가끔 이렇게 뭐 보다가 그리고 나서 한동안 그냥 삶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다가 올해 초에 뭐 어떻게 또 우연하게 열린민주당이 정말 이제 그 정당 등록이 됐다라는 거를 뭐 온라인상에서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맞다 어떻게 돼가고 있지 해서 카페도 들어가서 보고 네 뭐 대표님 페이스북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관심을 더 가지게 된 거죠.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네. 김영섭 당원님이 연락 주시고 네. 처음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정말 큰 그 힘을 얻었거든요. 그렇지 분명히 우리 사회에는 나와 같이 생각하고 우리 김용섭 당원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딘가에는 다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 점으로 존재하고 있는 개인들을 우리 정당이 선으로 한번 연결해 보자. 네. 그럼 그 선이 연결돼 갖고 사람들이 결국 모이게 되면 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조금 더디겠지만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보시는 것처럼 말씀도 되게 또박또박 잘 하시고 아유. 또 우리 외모도 훈훈하고 훈남이셔 갖고 제가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우리 당의 대변인을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우리 열린민주당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또 그 메시지를 내는데 큰 도움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 대변인님은 네. 우리가 정당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고 어떤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포부가 있을까요? 뭐 사실 그 대변인이라는 그런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네. 정치에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존 정당에 너무나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당에 뭐 들어가 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들어서 일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네. 정당이 하는 일이 그냥 기성 정치가 하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과 밀접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너무 사실 뭐 무겁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당의 그런 대표임으로 뭐 법적인 문제나 이런 네. 것들은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물론 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점 거기 뭐 문제가 있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저는 정치에 관심을 끊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소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열린민주당이 조금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같이 대표님이랑 네. 또 여기 당원분들 함께 하면서 이제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노조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많이 탄압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있고 뭐 항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실제 5인 이하 사업장에는 노조가 뭐 결성되지도 않고 노동법도 적용되지 당시 않는데 5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한 곳이 많아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제도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들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폭력과 괴롭힘 협약 등에 명시된 조항이기도 합니다. 인권위는 2019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약 19%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조건 개선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달려있다고 권고 배경을 예를 설명했습니다. 들면 우리 정당은 그런 5인 이하 사업장,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법의 적용을 제대로 못 받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네. 같이 좀 시작을 하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우리 정당은 이제 시작합니다만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정당들은 어쨌든 빚진 세력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진보 정당이다라고 하는 정당들조차도 노조, 대기업 노조, 큰 뭐 어떤 노총 이런 데 네. 빚을 지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 기득권 노조와 반대되는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목소리를 못 내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열린민주당이 좋은 점은 우리 김용섭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빚을 져봐야 와이프한테 빚을 졌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빚진 게 없기 때문에 네. 최소한 와이프한테 미안할지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대변하고 싶은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하고 더 강력하고 더 시원시원한 정당으로 우리 열린민주당이 커가는데 우리 김용섭 대변인님께서 큰 도움을 주실 것 같아서 대표로서 진짜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매우 듬직하고 정말 기쁩니다. 우리 당원분들도 똑같이 지금 흐뭇해하시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끝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뭐 한 말씀, 뭐 포부라든가 아니면 부탁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유롭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어떤 영상을 찍는지를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네. 와서 뭐 전혀 생각하고 오진 않았는데 그냥 제가 대표님께서 대변인 그 제안을 처음 주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존 어떤 정치 영역에 되게 관심을 갖고 많이 활동하셨던 분들에 비하면 사실 많은 것도 모를 수 있고요. 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정말 삶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실질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인 거거든요. 저는 뭐 파란당, 뭐 빨간당, 좌든 우든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옳으면 옳은 거고 네. 틀리면 잘못된 거고 네. 저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당내에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 그 목소리들을 상대가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듣고 그걸 잘 이렇게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온라인 상에서 대화명이 시소라는 대화명을 쓰거든요. 시소요?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오래전에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내가 만약에 그 회사를 설립한다라면 시소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는 회사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소라는 그 의미가 시옷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사람이니 함께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시소는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과 높은 사람이 타면 항상 몸무게가 많은 사람 쪽으로 쏠릴 수밖에 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서로가 재밌으려면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가벼운 사람을 배려할 때야지만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세상에 위로 쏠려 있는 부와 권력을 아래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시소라는 대화명을 쓰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양극단에 대해 있는 정치 중간에서 좀 중간자 역할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좁게는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생각이 많이 다른 분들이 계실 텐데 대변인으로서 중립을 잘 지키면서 당내 다양한 생각들을 좀 잘 정제돼서 세상에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시소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진 자가 더 혜택을 보는 사회는 정말 뭐 야만의 사회이고 어느 사회나 가능한 거니까 네네. 그 중간에서 누군가가 갖지 못한 사람들도 같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네네. 그런 세상이 됐으면 참 좋겠고 우리 열린민주당은 강자가 존경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강자를 억압한다라고 하는 최근의 트렌드도 뭐 분명히 그 강자가 했던 악행들 때문에 의미가 그렇죠. 있지만 네. 도리어 그 강자가 존중받음으로써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사회적인 어떤 책임들을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네. 긍정의 캠페인들도 네네. 참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김용섭 대변인의 활동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성원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 대표랑 같이 우리 대변인께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당원 초대석 1호 방송 김용섭 대변인 편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당원분들 모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